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저 많이 이 강의 내용이 좀 늦춰졌죠? 제가 그 해외에 좀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촬영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자본회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본회계. 자본회계는요,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본회계는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한데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공부하셨죠?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고요. 대변에는 부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이렇게 자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자본을 뭐라고 합니까? 순자산이다, 이런 말을 쓰죠. 순자산.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이런 등식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순자산이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소유주 지분이다. 소유주 지분. 즉, 그 소유주, 그 기업의 소유주 지분이다. 또는 주주 지분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또는 자녀 지분이다. 이런 말을 쓴다.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하는 건 그 자기 몫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인데, 자본은 순자산 또는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자녀 지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책 보시면 자산 등식은,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을 순자산이다.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자본을 분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즉 상법상 분류가 있습니다. 자본의 분류. 자본의 분류는 먼저 상법상 한번 해볼까요? 상법상 자본의 분류는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그런데 이때 이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조달됩니다.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때 자본금은 일주 액면금액 곱하기,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하겠는데요, 일주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일주 액면, 한 주에 주식이 얼마냐, 정해진 금액,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하겠는데,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또 자본조정이 있어요. 이때 이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인데요. 즉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간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또 자본조정도 이제 플러스 자본조정이 있고 마이너스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자본조정이 있고 차감하는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로마 숫자를 해볼까요?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는데, 자본의 분류는 자본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다. 이때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이때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이 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이거는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영업활동 결과.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상법상 자본에는 5가지가 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런데 IFRS입니다. 국제회계기준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자본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이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납입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납입자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기타 자본요소라고 합니다. 거기 책 보세요. 기타 자본 구성요소. 그냥 기타 자본 요소 해도 되고요. 기타 자본 구성요소. 납입자본,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기타 자본 구성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다시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납입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기타 자본 요소 또는 기타 자본 구성요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341쪽 나왔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상법상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박스 보세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납입자본 그리고 기타 자본 구성요소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1번 납입자본 나왔죠. 납입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등의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 주식회사에 자본금 나왔죠. 자본금은 일주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금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본금에도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요.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일주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는데요. 그 자본금에도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주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식이고요.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회사가 이익 생기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들에게 먼저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주에도요, 배당 우선주가 있어요.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배당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보통 주주들보다 우선해서 주식을 배당하는 것이 배당 우선주가 되겠고요.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전환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우선주를 보통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거. 그죠? 우선주를 보통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전환 우선주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특정 기간에 상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기업에서 상환해야 할 우선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선해서 상환해야 된다. 즉 여러분 상환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서는 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미래에 갚아야 되니까요. 미래에 변제해야 할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배당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배당 우선주.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우선주를 보통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는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미래에 갚겠다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 상환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본금 나왔죠, 거기.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일주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거기 만약에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100만 주. 100만 주.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주 액면, 여기도 할까요? 일주 액면, 거기 일주 액면가가 5,000원이다. 일주 액면 금액 5,000원 곱하기 발행 주식수 100만 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이 50억이 되겠죠. 그렇죠? 일주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 자본금은 50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자본잉여금이 나왔죠. 자본잉여금.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좀 이따 설명할게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일주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 즉 활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데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 나오는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자차익이 있습니다. 감자차익.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소각, 주식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 주식수가 줄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이런 것들이 감자차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감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주된 감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다. 이런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거기 밑에 이익잉여금 나왔죠. 설명 좀 드릴까요? 자, 이익잉여금 하기 전에 우선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입니다. 이제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인데 우선 머리 아프니까 이익잉여금 하기 전에 주식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자, 회사에서는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자. 여러분,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감자가 되겠는데요. 이 증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고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상증자는 나중에 하고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현금이 입금되는 겁니다. 현금 납입.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상증자를 실질적 증자랍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는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증자, 무상증자. 이것을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무상증자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유상증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되는데요. 이때 그 증자에는 이렇게 유상증자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납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분계 처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나옵니다. 이때 이 자본금은 1주 액면 5,000원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10,000주 발행했다 합시다.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5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대변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액면 5,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냐? 5,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 액면 발행이 되겠죠. 그러면 납입금도 얼마가 들어올까요? 5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현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당좌예금 했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되겠죠. 아니면 현금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액면 발행하게 되면 차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해 볼까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5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5,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비싸게 발행했죠.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 10,000주. 그러면 납입금은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것을 현금 받았다면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된 건 5천인데 납입금이 들어온 건 6천이기 때문에 차액 1,000만 원만큼이 뭐가 되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가 주주들하고 거래죠. 이렇게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왔다. 자본금이 증가된 건 5천만 원인데 납입금이 들어온 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 원 이건 뭐가 되느냐? 자본잉여금이 들어갑니다.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했어요. 액면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다. 액면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10,000주니까요.
돈 들어온 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 되겠죠. 4,500만 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4,500만 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돈은 4,500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할인 발행했죠? 500만 원 차익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데,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자본금이 5천이 증가됐는데 돈은 적게 들어왔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봤습니다.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입니다. 자본조정. 자본조정으로서 마이너스 항목에 들어간다. 아까 자본의 분류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기타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세 번째 들어가는 자본조정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쵸?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인데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사실은요, 이 주식 할인 발행은요, 회사를 설립하고 2년 경과 후에 할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후 2년 경과가 된 이후에만이 주식을 할인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은 증가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정자는 유상정자가 되겠고요. 돈이 들어오지 않은 정자는 무상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감자는 어떻게 될까?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자본금이 감소할까?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겁니다. 매입소각. 매입소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돈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입소각하게 되면 주식수는 감소하겠죠. 그죠? 매입소가 하게 되면 주식수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역시 감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감자가 있고요, 무상감자가 있어요. 이때 유상감자를 우리는 실질적 감자, 무상감자를 형식적 감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자가 되느냐?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역시 액면 금액으로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때 1주 액면 5,000원짜리를 몇 주 샀느냐? 1,000주를 사왔다고 하죠. 1,000주. 아까 10,000주를 발행해서 설립했는데요, 1,000주를 사왔다고 한다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게 얼마가 될까요? 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1주액면 5,000원짜리를 얼마에 사왔느냐? 4,000원 주고 사왔어요. 4,000원 주고. 그러면 400만 원 돈 나가겠네요. 돈이 나갔습니다. 현금 400만 원. 자본금이 감소된 건 500만 원인데 돈이 나간 것은 400만 원이니까 이때 유상감자 하면서 발생하는 차익 100만 원이 뭐가 되느냐? 감자 차익이 되겠습니다. 감자 차익. 이때 이 감자 차익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본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은
그러니까 이거는 환급액이죠. 주주들에게. 환급 대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되는데, $500만 감소되는데 한 주당 얼마씩 주고 사왔느냐? 6,000원 주고 사왔어요. 6,000원. 1,000주를. 그러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소가 하는데 한 주당 6,000원씩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돈 얼마가 나왔어요? 현금 600만 원 나왔어요. 이때 요 100만 원은 뭐가 되느냐? 감자 차손이 되는 겁니다. 감자 차손. 요때 여러분 이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의 차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 된다. 감자 차손. 그러면 감자 차익의 반대로 뭐가 될까요? 감자 차손이 되겠고,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고요.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 된다. 똑같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를 살펴봤습니다. 감자는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죠. 매입소가 하는 게 감자인데, 이렇게 감자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돈이 나가는 감자, 유상감자. 두 가지 다 돈 나갔으니까 유상감자가 되는데요. 액면 5,000원짜리를 싸게 사왔어요. 그때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 감자 차익 100만 원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이때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 주고 사왔으니까 감자 차손이 100만 원 생기는데, 이때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 된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